우선은 우리 시험을 본 거 어제 잘 봤어? 아니요. 아, 네. 잘 봤어? 얘네도 잘 봤어? 네. 잘 본 거 같아? 모르겠어. 오늘도 풀만했어? 먼저 주관 테스트 민수 이따 봐야 되나? 주관 테스트를 우리가 봤잖아. 어제 보고 아직 안 본 친구들도 있고 한데 한 30분 걸리지 않았니? 2, 30분? 정도? 좀 더 걸렸어? 30분? 오늘은 얼마나 걸렸어? 조금 더 걸린 것 같아. 자, 주간 테스트는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그 해설 영상은 톡으로 보내줄 거야. 그래서 자기가 풀고 틀린 것만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오케이? 다 해봤자 한 17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너희가 틀린 번호만 좀 골라가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확인을 해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해오고 그래도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은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오늘 이제 시험을 다 보고 나면은 오늘 중으로 선생님이 톡으로 다 유튜브 링크 영상을 다 보내줄 거야. 거기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해주면 되겠다. 아직 너희들 점수를 내가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어서 아직은 점수를 정확히 몰라. 자, 우선 숙제가 어디였었냐면은 우리 뒤에 그 유형별 연습 독해 숙제도 있었다, 그지? 69쪽 거기 막 있었지, 그지? 그럼 몇 번부터였었지? 71쪽, 72쪽 이렇게 두 개만 나갔었지, 그지? 네. 우선 요거 간단하게 다 불러줄게. 71쪽에 5번에 몇 번? 3번. 6번에 1번. 7번에 5번. 8번에 1번. 1번. 다 맞은 친구? 오케이. 잘했네. 몇 개 틀렸어? 하나 틀렸어? 혹시 여기 질문할 거 있니? 5, 6번이 쉬우니까 넘어가고 7, 8 중에서 하나만 보자. 그래? 7번만 하나 잠깐 봐볼까? 7번만? 하나 정도만? 그래도 아쉬우니까 7번 하나만 봐보자. 자, 열심히 working around, 작업을 막 해. 작업을 하는데, 뭐 하기보다는, 한 구역에 한 번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작업하는 것. 전체 그림. 이것이 의미할 것이다. 너는 멈출 수 있대. 어떠한 지점에서든 멈출 수 있고, 그 그림은 여겨질 수 있습니다. finished. 끝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자, 전체를 그리는 거야. 상대적인 개념은 한 번에 하나가 아니라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그러면 언제든 멈출 수 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끝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 자, 예술가들은 find it difficult.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도 생각하다. 뭐가? 아는 것인데 언제 그림을 멈춰야 되나? 요걸 좀 알기가 어렵다고 하고 있어. 그리고 tempting은 약간 유혹적인, 매혹적인이니까 막 하고 싶다는 얘기야. 가주어죠. 그럼 뭐가 막 하고 싶냐면은 keep on adding more to your work. 너의 작품에 계속 뭔가를 더 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거지. 그림 그리고 이게 좀만 더 할까? 여기 좀만 더 할까? 막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거 보면 딱 생각해야지 중요하다. 여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여기 잘 보라는 얘기지. 이거 중요하대. Take a few steps. 몇 발자국을 back. 뒤로 물러서라. 그림으로부터요. From time to time. 종종, 가끔씩. To assess your progress. 너의 진전이나 진보 사항을 평가하기 위해서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이 정도 읽었으면 한번 정리 한번 한다. 지금 전체 그림을 그려.
그러면 이건 언제든지 멈춰도 괜찮아. 중단 가능. 중단할 수 있고요. 이거 끝났다. 완료라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중간에 뭐를 예술가들이 어려워한다? 언제 끝낼지? 내가 이 그림을 언제 끝내야 되나? 좀 더 해야 되나? 지금 이걸 어려워한다는 얘기는 결국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문제점이 나오면 항상 해결책이 거의 나와. 그게 이거지. 야, 그럴 때는 약간 좀 뒤로 물러나. 그림으로부터 물러나서 얼마나 진전이 됐는지를 평가해. 이렇게 지금 해결책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좀 감이 있는 친구들은 이거네.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해결책이니까. 너무 많은 것을 그림에다가 막 집어넣는 것은요, spoil, 망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망치고요. leave it looking overworked. 여기도 leave A를 B하게 만들다. 그 그림이 너무 과해 보이게 만들 수 있다. 역시나 문제점입니다. 야, 너무 과한 거 안 돼. 너무 과하면은 마이너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또 발견한다면 너 자신이 struggling to decide, 결정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어. whether인지 너가 끝냈는지 아닌지 이런 걸 또 결정하려고 할 때 한 번 더 take a break. 지금 동사로 시작했다는 얘기는 명령문이잖아. 명령문도 역시나 필자의 주장이야. 역시 우리가 힘을 줘서 읽을 부분. 잠깐 쉬어라. 그리고 come back to it later. 나중에 좀 돌아와라. 무엇과 함께? 신선한 눈과 함께 좀 신선한 시각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지금 충고를 해주고 있는 거지. 야, 그럼 물러나는 얘기랑 뭐랑 똑같은 거야. 야, 좀 쉬어라. 휴식을 취해.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 다시 와서 좀 봐라. 이거야. 반복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너는 결정할 수 있어. 뭐뭐인지. 너의 그림의 어떤 부분이 benefit, 혜택을 받을지 뭐로부터 추가 refinement. refine이 이제 좀 약간 다듬기 이 정도가 되겠지? 이런 걸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끝났네. 그럼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라? 좀 쉬어라. 좀 뒤로 물러나서 평가해라. 혹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라.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화가들한테 해주는 충고가 되는 거지. 자, 그럼 1번을 보면 드로우가 그리다도 되지만 뭐도 돼? 그치, 막 끌어내는 거지. 영감을 끌어내는 거. 다양한 예술가로부터 이런 얘기 없었어. 야, 망치지 마라. 너의 그림을 incomplete, 불완전한 상태로 남겨둠으로써 그림 망치지 마. 이러면 오히려 반대 진술이 되는 거지. 더해라 더해라? 아니,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지. 예술의 interpretation, 뭐 이해나 해석인데 그림에서 의미를 발견하기? 뭐 의미 발견한다는 얘기 없어. 자, do not put down your brush. 너의 붓을 put down, 내려놓지 말아라. 야, 붓을 내려놓지 마. 더 많이 할수록 더 좋다? 역시나 반대 진술입니다. 과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5번이고, 피해라. 과한 작업을 피해라. 그리고 find right moment. finish. 끝낼 올바른 순간을 찾아라.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물러나서 평가하면서 끝내라. 이런 얘기가 돼요. 괜찮습니까? 유빈아 괜찮아? 시안이도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돌아가면은 우리 독해 이제 딱 한 파트만 더 하고 다시 앞에 구구절절로 돌아갈 건데 우리가 그때 61쪽까지 아마 했을 거야. 62쪽을 잠깐 봐볼까? 62페이지. 62쪽이에요. 36번.
우리 61쪽까지는 다 됐지? 맞지? 61. 자, 이제는 유형인데 순서 유형이 되겠다. 순서. 이렇게 주어진 문장이 있고 A, B, C 순서를 고르라는 건데, 자, 가장 원초적이고 초보적인 레벨 1은 어떻게 해? 열심히 읽고서 이 내용 다음에 이 내용이 맞을까? 잠깐만, 이 내용 다음에 이거 한번 넣어서 읽어볼까? 야, 이게 맞을까? 머리가 아파, 안 아파? 머리가 많이 아파. 솔직히. 그치? 그래서,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만으로 순서를 따지려고 하면은, 그건 초보자야, 초보자. 자, 우리는 이제 중급까지 올라갈 수 있어. 아주 간단하게. 이제 뭐에 집착을 해야 되냐면은, 힌트가 있을 거잖아. 근거가 있을 거야. 이걸 문제 낸 사람이 예를 들어, 자기는 답을 B, C, A라고 이렇게 의도를 했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게 왜 B, C, A예요? 아니, 이 내용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오고 이 내용 나오는 게 맞잖아. 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져. 아니, 내 생각엔 얘 다음에 이 내용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하나가 되려는 문제 입장에서는 무조건 근거와 단서를 둘 수밖에 없다. 자, 근거로 가장 쉽게 등장하는 게 단어입니다. 단어 힌트를 우리가 열심히 찾으려고 하는 게 이제 중급으로 올라가는 단계야. 알겠지? 해석은 당연한 건데 해석보다도 단어 힌트를 열심히 찾는 거. 이게 레벨업 하는 거다. 그럼 단어 힌트는 뭐가 있느냐? 우리 명사입니다. 근데 그냥 명사가 아니라 이런 거 있지? this 명사 같은 거 나오면 아싸.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거야. 아주 결정적인. 만약에 글을 읽는데 이러한 책이라고 나왔어. this book이 나왔어. 그럼 무조건 앞에는 뭐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야 돼. 책에 대한 언급이 이미 있어야 되겠지. 책이 한번 등장을 해야지만 이 책은 이라고 다시 부를 수가 있는 거잖아.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그리고 서치 같은 것도 너무 고맙습니다. 서치 명사도 그러한 명사라는 뜻이니까 그러한 책이 하려면 앞에 책이 있어야 돼. 이런 걸로 이게 지금 첫 번째구나 두 번째구나 이런 걸 따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연결어도 있죠. however라든지 for example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걸 보고서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서로 역적, 반대 관계인지 예시인지 이런 것도 이제 단서가 될 수 있다. 뭐야 이거? 아이고, 이것도 누가 깨놨어?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무조건 이런 단어 힌트에 집착하면서 순서를 맞추려고 하는 거. 요게 이제 1단계가 돼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두 번째. 우선 주어진 문장에 뭔가 내용이 있겠지? 예를 들어 볼게요. 사과가 나왔어. 자, 사과는 영양분이 풍부해. 우리의 건강에 좋아. 건강에 좋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왔다 쳐볼게. 근데 B를 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하지만 너무 과한 섭취. 사과를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그러면 사과는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면 안 좋아요. 얘 다음에 얘가 연결이 될 수 있다 없다? 있겠어 없겠어? 없어? 예린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당연히 되지 왜 안 돼? 아니 상식적으로 야 사과는 건강이 좋아. 근데 너무 많으면 안 돼. 되잖아. 안 될 이유가 없어. 된다고. 자 이렇게 뒤집어지는 걸 우리가 역적이라고 불러줘. 당연히 역적 가능합니다. 해. 자 대신에 이 또 순서의 법칙에는 뭐가 있냐면은 역접보다는 순접이 먼저가 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되는데 혹시나 A나 C의 순접이라는 건 그냥 같은 내용이야. 같은 내용이 있다면 그게 먼저 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 10원에서 사과가 비타민 풍부해. 비타민 열나 많아.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C와 B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사과가 건강에 좋아. 너무 먹으면 안 좋아. 근데 또 사과는 다시 보면 비타민도 많아. 우리는 말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순서에선 절대 왔다 갔다가 없다는 얘기야. 무조건 한쪽 방향이야. 그러면 얘랑 같은 지금 맥락이라는 거 알겠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B와 C를 보면 얘가 먼저 나와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1번이 되고, 그리고 그럼 B로 가나요? A도 확인해야지. A가 이제 A에서 결정이 되는 거야. A에서 사과가 괴혈병을 예방해 준대. 괴혈병을 뭐라 쓴 거야? 괴혈병을 막아준대. 그럼 이제 순서가 끝났지. 얘가 1번이 되고 B가 먼저 와야 돼? A가 먼저 와야 돼? A가 먼저 와야겠지. 사과의 장점에 대해서 말했고 여전히 똑같이 장점. 같은 내용이 연결되고 하지만 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만약에 여기 내용이 사과가 약간 우리의 위를 불편하게 하는 효소가 몰라. 그냥 막 쓰는 거야. 사과가 우리 속을 불편하게 하는 효소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 A, 다음에 B, 그리고 얘끼리 또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니? 이 두 개만 기억하자. 역접보다는 순접이 먼저 온다. 우리 단어 힌트 열심히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볼 텐데 주어진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볼게. 지울게 우선. 자, 이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최소한 몇몇 동물들은 생각을 capable of 할 수 있다는 뜻이지. 뭐뭐 할 능력이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생각할 수 있어. 데스파이트 뭐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부족. 동물들이 말은 없잖아. 언어는 없어. 하지만 생각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assume 해보자. 자, 지금 뭐라고 이제 얘기를 정리할 수 있냐면은 단순화 시켜요. 동물이 뭐는 없어. 언어는 없어. 하지만 뭐 할 수 있어. 생각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거, 밑에 A, B, C를 읽으면서 얘와 같은 내용, 똑같은 상황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사, 대명사는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A번을 볼게요. 먼저 어디에다가 딱 밑줄이 네모가 쳐져야 되냐면 this, 이런 대명사. 요게 그냥 단서야. 이게 단서라고. 그 앞에 아니, this는 근데 대신에 문장일 수도 있고 내용일 수도 있고 모르잖아. 아까처럼 this 명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되게 약한 힌트야. 솔직히 우리에게 많은 걸 주진 않아. 하지만 어쨌든 단서가 된다는 얘기지. 이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imply, 암시하다, 의미하다. 이러한 사실을 squirrels, 다람쥐네? 귀여운 다람쥐가 개념이, 컨셉이 부족하다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디다 또 표시를 해놓을까? 여기 다람쥐에다 표시합니다. 자, 그럼 A에서 우리가 먼저 단서로 가져갈 수 있는 거 this라는 게 나왔어.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건 아니냐면 다람쥐가 개념이 없다?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래. 바꿔 말하면 다람쥐는 개념이 있어. 이런 얘기네. 암시하다. 암시하다. 나타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차적으로 생각한다. 깊게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주어져 있던 네모칸하고 이거하고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우선은 이상한데 연결이 안 된다고 느껴져야 돼. 왜? 갑자기 뜬금없잖아, 다람쥐가.
갑자기 다람쥐 뜬금없어. 그죠? 이런 명사들이 우리한테 힌트가 주는 거고, 만약에 연결이 되려면 여기 있는 디스는 이 내용이 돼야 해. 동물들이 언어가 없어. 하지만 동물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다람쥐가 개념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선 머리 아프지? 잘 안 들어오지? 이런 건 버리는 거야. 1차적으로 생각해서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 자, B번도 어디다 네모쳐야 돼? 여기 있잖아, 또 디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 A의 디스보다는 좀 더 그래도 구체적이야. 왜? 뭔가 행동이라는 건 알겠지. 이것을 하기 위해 in principle, 원칙적으로 또 나왔다. 이거 대박이네. 요런 게 우리한테 너무 고마운 단서가 되는 거지. 그녀가 라고 나왔어. B는 앞에 그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나와야 돼. 앞에. 그지? 그럼 B에서는 이것을 하기 위해, this를 하기 위해,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단서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개념은 필요 없다. 나무까지나 나무의 개념은 필요 없습니다. 아니 이거 내용 읽어봤자 지금 우리한테 뭐 어쩌라고 안 된다고 잘. 그지? 그럼 당연히 주어진 네모 다음에 얘 올 수가 있겠니? 100%안 된다는 거 확신할 수 있지. 왜? 그녀라고 말할 존재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그녀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100% 뒤에 올 수가 없어. 첫 번째는 아니라니. 자, 10원도. 여기도 디스가 있네. 이런 건 솔직히 표시를 하면서도 찝찝해. 너무 범위가 크니까. 자, 이것은 doesn't necessarily mean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또 뭘 의미하지 않냐?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 개념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they라는 또 대명사가 나와 있죠. 그럼 또 this가 나오고 이것이 또 의미하지 않는데 그들이 they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우선 우리에게 주어진 단서들 이것들이야. 그러면 지금 B는 첫 번째로 못 오고 A도 다람쥐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서 좀 이상하네. 자, 그때 이제 이걸 하는 거지. 혹시 C가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됐다면 여기다 이제 대입을 시키는 거야. 그럼 this는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돼야 될 것이고 they는 누구를 가리켜야겠어? 이 안에 있는 어떤 복수 명사를 가리켜야 되는 거잖아. 그럼 네모칸 안에 복수 명사가 동물들이 등장을 했지. 동물들. 그럼 얘가 동물들이 돼야 돼. 또 볼게요. 동물들이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동물들이 개념을 가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괜찮나요? 맞다라고 우리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나쁘진 않은 거지. 그리고 분명히 B는 안 돼. A도 다람쥐 갑자기 너무 뜬금없어. 그래서 우리는 B로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게 무조건 100%야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게 먼저겠구나. 이 정도로만 알아내도 충분한 거야. 알겠지? 첫 번째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 얘 다음에 무조건 이거네?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확률인 거야. 얘를 첫 번째로 가져야 돼. 자, 그럼 나머지는 A의 뒷부분, 다른 문장들의 뒷부분에 이제 수많은 단서들이 있겠지. C의 뒷부분이. 이제 그걸 보고 찾아가자. 자, 그러면 다시 for가 이렇게 뒤에 문장이 나올 때가 있거든. 우리 for의 뜻 기억나니? 위에서 에게 동안도 있고 대해도 되고 때문에 있었지. 그래서 문장으로 쓰면 때문에. because랑 똑같다.
접속사로 쓰이면. 자, 그럼 왜 그러냐면은 몇몇 형태의 생각들이라는 것이 non-conceptual, 개념을 가지지 않은 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어려워 지금. 이거 솔직히 이거 보고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해? 그래. 생각이라는 게 개념이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확실해지는 게 뭐야? 생각. 여기 있었네. 동물이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개념을 가진 건 아니야. 왜? 생각이라는 게 개념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보가 늘어나면서. 얘가 1번이 맞겠구나. 자, 우리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네모. 그렇지. 그리고 별표 2개. 빠방. 지금 되게 막 이렇게 막 애매하고 추상적인 얘기 하다가 이제 예시가 나오니까 구체적인 게 등장하잖아. 예를 들어 다람쥐는 이라고 했어. 너무 고마워. 자, 이제 무슨 생각해야 돼? 이 다람쥐가 여기가 첫 등장이라는 걸 예를 들었을 때문에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런 게 단어들이 힘든 거야. 상관없어, 동물은. 후 써도 되고 위치 써도 돼. 그럼 아까 이게 100%지. 여기에 다람쥐가 첫 등장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얘는 첫 번째 등장이다. 그럼 어디에 다람쥐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얘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구나. 한 번 더 확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어려웠어. 그렇더라도 얘를 보고서 무조건 A보다는 C가 먼저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많은 단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거야. 자, 그럼 어떤 다람쥐를 한번 상상해 보냐면 It's planning to, 계획하고 있어. How to get, 어떻게 이동을 할까? From A to B, A에서 B로. 어떻게 A에서 B로 이동을 할까? 계획하고 있는 다람쥐를 상상해봐라 이거야. 그녀가 현재 서 있는 나무까지에서 from the tree in front, 앞에 있는 나무의 나무까지로 어떻게 이동할까? 계획하고 있는 다람쥐야. 뭐 여기 나무가 있겠지, 그렇지? 여기에 지금 다람쥐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앞에도 나무가 있는데 여기로 이동하고 싶다는 얘기지. 어떻게 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냥 넘기면 안 되고 이제 C의 마지막이 중요하잖아. C의 마지막이 뭐로 지금 끝났습니까? 다람쥐가 이동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로 끝났어. 그러면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잖아. 아주 구체적이니까 A냐 B냐 금방 연결할 수 있겠지. 이 상황을 연결해주면 돼. B번 가보면 to do this, 이것을 하기 위해. 뭘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 이동을 하기 위해. 우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동을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자, 이제 그녀도 누군지 알겠지? 누구야? 다람쥐야. 사람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의인화할 수 있으니까. 다람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념이 나무까지 혹은 나무의 개념이 필요 없다. 지금 좀 전에 나왔던 게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게 단서인지 모르는데, 뭐야, 좀 전에 나무까지에서 나무까지, 나무로 이동 다 있지. 나무 있고 이동한다는 동작 나와 있고 그대로 이게 옮겨진 거야. 그럼 A번 한번 봐볼까? 이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A로 연결되려면 this는 뭐가 돼야 돼? 지금 이동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 이걸 의미하겠지? 이게 다람쥐들이 개념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깊게 생각하면 안 돼. 탁 들었을 때 안 맞잖아. 이동을 계획한다라는 게 개념이 부족하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 안 맞아.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통해서 만약에 연결한다면 B가 맞겠네? 하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럼 이렇게 이동을 하기 위해 나무까지 나무의 개념은 필요가 없다. 여기 갈 건데 다람쥐 입장에서 이건 나무까지네? 아, 저건 나무네? 이런 개념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거 알아서 뭐하게? 이동만 하면 되니까. It might be enough for her to have. 우선 구문도 보이니? 가주어, 진주어, 또는 뭐 의미상의 주어, 그녀가. 그러면 충분할 거다. 그녀가 뭐 하는 것이 have,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능력인데 무슨 능력? Think in images. 어떤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할 거란 얘기야. 땡땡. 이걸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지도를 만드는 거죠. 나무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야. 아, 나무가 이렇게 가야지? 그림만 그리면 돼. 지도만 있으면 돼. 그리고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그리고 try out different routes, 다른 경로들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나무의 지도 같은 이미지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아, 저건 나무다, 가지다. 개념까지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역시 B가 지금 뭘로 끝난 거야?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개념을 잠깐만. 이미지를 그리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뭐는 필요 없다? 개념은 필요가 없다란 말이 되는 거야. 그럼 B에다 한번 넣어볼게. 마지막에 개념은 필요 없어. 뭐만 있으면 돼? 이미지만 그릴 수 있으면 돼. 이미지만 필요해. 이렇게 마지막이 지금 끝났다고. 그럼 또 얘가 연결이 돼야 되겠지. 그때 this에다 우리는 집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this가 이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A번을 연결해 보자. 이것은 그대로 개념이 필요 없어. 자, 개념이 필요 없다라는 게 뭘 나타내진 않는다. 다람쥐들이 개념이 부족하다라는 걸 나타내진 않습니다. 1차적으로 바로 이해가 되잖아. 아까처럼 막 머리 아프게 할 필요가 없다고. 아, 바로 되잖아. 단지 그들은, 이 다람쥐들은 다시 한번 반복인 거야. Don't need them. 이때 them은 개념이잖아. 물론 처음엔 안 보였지만 이제는 보이잖아. 그들은 개념이 필요 없다. 뭐랑 똑같아? 똑같은 얘기야. 결국 여기 있는 얘기가 그대로 A의 첫 번째 나오고 있잖아. 무조건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한테는 야,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딨냐? 이렇게 주는 거야. 우리가 그걸 찾아내는 게 어려운 것뿐이지. 개념이 필요가 없는 거야. 개념이 모자란 게 아니라 필요가 없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This concrete form of thinking. 자, 콘크리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막 건물 지을 때 쓰는 구체적인. 그래서 생각의 이런 구체적인 형태를 위해서 이런 이동 계획, 이걸 위해서 개념이 필요가 없을 뿐이지 다람쥐들이 개념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인 거지. 순서를 위한 단서는 이게 끝이고, 여기 읽어볼까? 여기도 to 앞에 for가 있으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지. 우리가 to be able to say 블라블라블라 하기 위해서는 뭐뭐 하기 위해, 그리고 주어 동사.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 동물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린 have to show, 보여주어야 합니다. not just를 보면은 뭐랑 똑같은 거게? not only랑 똑같아. 알지? not only A. 뭐가 나와야 돼? 보너스 나오잖아. 그렇지. 뿐만 아니라 똑같은 거야. 그럼 뭐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has certain specific ability. 특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 또한 보여줘야지만 동물이 개념이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역시나 여기는 읽어봤자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내용.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운 내용이죠. 필요 없었단 얘기야, 순서에서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C 다음에 B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 A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선은 납득은 됩니까? 대신에 찾기가 어렵다라는 걸 또 알겠지. 그래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냥 디스 있으면 웬만하면 그냥 넘겨. 이거 너무 머리 아프거든. 단서로 잡기에. 디스 명사였다면 아싸 하겠지만. 하지만 여기는 다른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을 했어야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지? 자, 그럼 37번을 한번 볼 텐데, 이제 너희들한테 기회를 줄게. 첫 문장만 같이 한번 해석하고, 나머지, 단서, 명사 단서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면서 순서를 찾아볼게요. 카탈로지 하면은 밑에 나왔어. 연골이라는 뜻이야. 연골이라는 것은 극도로 중요합니다. 건강한 펑셔닝, 기능을 위해서 무엇에? 조인트, 우리 관절의 건강한 기능을 위해 중요하다. 특히 만약에 그러한 관절이 웨이트를 bears 한다면 bear가 곰이 아니라 지탱하다 혹은 뭔가를 품고 있다 뭐 이런 뜻이 있지. 몸무게를 지탱한다면 당신의 니처럼 우리 니킥 할 때 무릎이 되는 거지. 연골이 중요하다. 관절 기능에서 중요해. 그냥 그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무릎 같은 데서. 자, 이제 순서를 한번 너희들이 찾아보는데 너무 해석 집착보다는 단어 힌트, 명사 힌트 표시하면서 한번 해보자. 플루이드가 액체, 용액 이런 걸 말해. 여기 이제 단어도 한번 봐보고 여기도 없으면 나한테 물어봐.
트랜스퍼가 이동시키다라는 얘기잖아. 무게를 이동시키는데 다시 어디에다가? 왼쪽. 다리에다가. 그렇지.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오른쪽에 갔다가 다시 왼쪽 다리에다가 무게중심을 옮긴다는 얘기. 왼발로 디딘다는 얘기겠지? 예. 자, 뭐 이제 선택을 하자. 아직 안 된 사람 있으면.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근거를 정말 명확하게 내가 찾을 수 있냐가 지금 중요한 거지. 이거 5번 이거 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못하지 뭐. 오타야, 오타. 정답은 5번 맞아. 근데 왜 5번인지,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우선 A번에 대박 힌트 있잖아. 대박. 뭐가 있어? 이거 디스 명사. 동명사도 명사 역할 할 수 있으니까. 요게 대박이야. 얘는 이런 거 별 3개라고. 아싸!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러한 스퀴징 밑에 막 압착이라고 나와 있지. 우리 꽉 짜가지고 막 즙을 내는 거 있잖아. 그런 걸 이제 스퀴즈라고 해. 오렌지 주스 같은 거. 스퀴즈 오렌지 주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압착이라고 하려면 무조건 압착이 앞에 있어야겠지. 없었지? 압착이라고 할 만한 거 없었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한 번 나와. 그냥 얘가 이거야. 너무 땡큐 아니야. 여기 한 번 나와. 무조건 100%야, 100%. 그럼 대놓고 이렇게 주는 거지. 자, 이거 먹어. 떠먹여 주는 거야. 그러니까 디스 명사 있으면 완전 대박인 티야. 그리고 B번에서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읽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안 보여. 처음에는 안 보여. 근데 당신의 왼쪽 무릎이란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C를 읽다 보면 또 뭐가 있다. Imagine. 상상해봐라. 상상해봐라는 뭐랑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랑 똑같은 거지. 야, 이런 경우 상상해봐. 그러면서 무엇을 너가 바라보고 있다. In a working your left knee. 아까랑 똑같지? 다람쥐가 예를 들어서 다음에 첫 등장인 것처럼 C에서 왼쪽 무릎이 첫 등장인 겁니다. 아까 무릎 얘기만 나왔지 오른쪽 왼쪽은 없었잖아. 이게 첫 등장. 끝났네. 그럼 뭐가 1번이 돼야 돼? 얘가. 그리고 그 다음에 왼쪽 무릎 나오고 끝에 스퀴즈 나왔던 B가. 그리고 마지막에 디스 스퀴즈 있는 A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해석 하나도 아니지. 이렇게 풀릴 수가 있다. 자, 그럼 너희들은 또 열심히 해석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자. 상상해봐라. 네가 막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 이너니까 내부. 왼쪽 무릎에 내부의 작동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래. 실제로는 못 보지만 한번 상상해봐요. 자, 뭐 할 때? 당신이 길거리를 걸어갈 때요. 너가 쉬프트 하다? 역시나 이동, 변화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너의 몸무게를 from A to B 왼쪽 무릎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로 몸무게를 이동시킬 때, 즉 왼쪽에 이렇게 힘줬다가 오른쪽 이렇게 이동시킬 때 이거지. 이거 할 때 the pressure on your left knee 왼쪽 무릎의 압박이 is released 되어집니다. 뭐 되어진다? 뭐 완화되거나 줄어들거나 해소하고 풀어주는 거. 이거 릴리즈라고 하지. 그러네. 오른쪽에다 내가 지금 딱 무게를 했으니까 왼쪽에는 압박이 줄어들겠지. 지금 이 상태야. 그냥 걷는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걸어가는 거. 그럼 C의 마지막이 뭘로 끝났다? 지금 왼쪽 무릎에 압박이 줄어든 겁니다.
자, 바로 그때 왼쪽 무릎에 있는 연골이라고 하는 것이 drinks in. 들이마신대. synovial fluid. 이것도 유동액이라고 밑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윤활액 같은 거. 이런 걸 들이마신대요. in the way, 어떤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것과 같은 방식으로 스폰지가 sucks up liquid, 액체를 역시나 이것도 빨아들이다, 흡수하다, 빨아들이다. 뭐 할 때? put in water, 물에 두어졌을 때 비유하고 있는 거지, 스펀지. 우리 스펀지를 꽉 짜면 물이 줄줄줄 나오잖아. 그리고 다시 딱 놓으면은 물을 흡수하는 거지. 지금 이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압박이 눌렸다가 압박이 풀어지면서 주변에 있는 액체를 흡수할 수 있게 된다. 스포츠가 그런 것처럼 연골이라는 것도 그 주변의 용액을 흡수하게 된다는 얘기야.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네가 take another step, 또 다른 발을 옮기고 transfer, 이동을 시킵니다. 무게를 다시 어디에다가 왼쪽 무릎에 다시 무게를 옮길 때 이제 왼쪽 무릎이 압박을 받겠지? 그러면 많은 그 용액이 squeezes out of the cartilage, 연골 밖으로 쥐어짜서 나오게 된다는 거지. 눌린다. 악취이 돼서 주변에 이제 스펀지 눌리면 물 새는 것처럼 나오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러한 압축이 관절 용액에 into는 안으로, outof는 밖으로니까 얘도 여기가 보면 이제 보니까 단선에 들어갔다 나왔다. 지금 두 개 다 나온 상황이지.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둘 다 하는 압축 과정이 도와준답니다. 연골이 뭐에 반응하는 걸 도와주는 거냐면 off and on pressure of walking. 걸어가는 것에 압박이 있을 때 없을 때 둘 다 반응할 수 있게 해준다. 뭐 없이 이런 압박 하에서 브레이킹, 부서지거나 고장나는 것 없이. 그래서 연골이 없으면 뼈가 부러지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게 해준다. 괜찮죠? 그래서 내용만으로 또 이거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치? 하지만 명확한 단서가 있었다. 자, 쉬었다가 할게. 응. 어? 1, 2, 3. 유닛 1, 2, 3. 우리 저번에 했던 데까지. 그리고 독해 지문에서 맨 처음 또 두 개 있지. 쉬워, 근데. 어렵지 않아? 자, 시작하자. 우리 31조까지 했고, 혹시 숙제 우리 점검 다 됐지? 안 된 건 없지, 그지? 32페이지부터 볼 차례다, 그지? 32페이지. 포인트 8번.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뭐였다? 이제 분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었다. 분사는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게 기본 형태였는데, 가보자. write, 그 다음 뭐? wrote, 그 다음에? 그렇지. 이렇게 아예 분사가 세 번째 형태. 모양이 다르면 편해. 이건 누가 봐도 분사야. 때려 죽어도. 근데 일반적인 동사들 있잖아. 그치? 뭐 이런 거, build, build, 세 번째, build, 똑같아. 똑같아. love, loved, loved, 똑같아. 이런 게 더 짜증나. 즉,
동사의 과거인지 분사인지 ed로 끝나는데 리트키랑 헷갈리기 때문에 그럼 이건 동사냐 분사냐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이냐. 간단한 예로 들어보면 자 제리가 있습니다. 제리 loved라고 돼 있어. 우리는 그냥 제리는 사랑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본능이지만 이거는 사랑했다라는 과거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어? 사랑 받는이라는 PP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구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뒤를 봐주는 거예요. 여기에 탐 이렇게 나오면 제리는 사랑했다 탐을 즉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이때는 동사의 과거가 되는 거야. ed 다음에 근데 목적어가 나오지 않고 my 탐 이렇게 전치사가 나왔어. 그럼 탐에 의해 사랑했다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사랑받는이 되는 거지. 받는. 니은 받침 분사는 형용사였어. 자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지. 분사. 자, 그래서 이제부터 명사 다음에 동사의 ed 형태가 나왔어. 나왔는데 뒤에 목적어가 있다. 우리가 을로 해석할 수 있는 명사가 있어. 그럴 경우에는 얘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뭐뭐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ed 다음에 목적어가 없어. 을로 해석될 수 있는 애가 없이 대부분은 뭐가 나오냐면은 90% 이상은 전치사구가 나옵니다. 이렇게 등장을 한다.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PP로 봐줘야 된다는 얘기야. 동사 과거가 아니다. 그래서 뭐뭐, 된, 진, 받은으로 해석이 되는 PP라는 얘기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다. 보통은 이렇다. 이게 기본으로 가야 돼. 이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괜찮나? 1인이도 오케이. 1인 많이 피곤해서 어떡하냐? 응? 가서 이번 주말에 푹 쉬어? 주말에 좀 잠 좀 푹 자고 왔다 갔다 하느라 힘들지 그지? 오늘도 힘들지 않아? 왔다 갔다? 괜찮아? 자 그러면 밑에 그 예문을 봐볼게. 그래서 지금 똑같이 일부러 넣어놨어. 여기도 contained, 여기도 contained, involved, involved, stimulated, stimulated. 똑같아. 그럼 뒤를 보는 거지. 자, ed 다음에 뭐가 있어? 그렇지, 전치사는 있네. 전치사가 있지? 그럼 얘는 동사야, 분사야? 그렇지. 얘는 분사네. 이렇게 눈치채고 분사니까 얼른 괄호 열고 어디까지 동사 앞까지 묶어서 화살표. 이렇게 구조 분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두 번째는 ed 다음에 목적어가 있어. 그럼 얘가 동사인 거지. 이렇게. contain이 뭐 하다? 포함하다. 그렇지. 그러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포함하다의 분사기 때문에 포함되는이라고 해석이 되겠지? 그러면 그 목록에 리스트에 포함이 된 그 책들은 out of stock. 이거는 품절. 스탁이 재고라는 뜻인데 재고 밖으로 나갔다.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품절이다. 두 번째는 책들은 포함했다가 되는 거지 이번에. 그 책들은 무엇을 포함했냐면 result of research in the lab.
랩은 레버러토리의 약자로서 실험실이란 뜻. 그래서 실험실에서의 연구의 결과를 포함했습니다.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 자, 그럼 나머지도 한번 구별해봐. 내가 단어 뜻은 써줄게. involve는 뭐 하다. 그렇지. 기본적으로 얘도 포함하다. stimulate. 그렇지. 자극하다. 그럼 이게 분사인지 동사인지만 한번 빠르게 한번 판단해보자. 5번 마지막. 생산성. 생산성. 그래서 전체 해석도 좋은데 우선은 얘가 동사냐 분사냐만 한번 빠르게 한번 파악해봐. 민희도 다 했지? 자, 확인해보자. 3번은 분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서준아. 그렇지. ed 다음에 전치사 있네. 분사야. 바로 열고, 어디까지? 동사 앞까지 요렇게. 그럼 이게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고, 여기가 동사구가 되는 거지. 당연히 4번은 ed 다음에 동명사 목적어가 있는 거지. 그럼 얘는 동사가 되는 거고. 5번에 예린아. 얘는 동사예요, 분사예요? 그렇지. ed 다음에 목적어가 있어. 그럼 얘는 동사가 되겠지? 그리고 얘는 ed 다음에 전치사니까 얼른 분사구나. 얼른 괄호 열고 어디까지? 동사 앞까지. 어딨냐? 여기 이렇게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 이렇게 문장 구조가 나오는 거다. 3번을 보면은 those 어떤 것들 혹은 those가 아무 맥락 없이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라고 해석돼. 그냥 people을 대신한 거다. the people을 대신해서 those로 씁니다. 그럼 사람들인데 포함된 사람들이겠지? negotiation, 우리 내고한다, 협상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은, 혹은 의역하면은 협상에 관련된이라고 해도 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caution, 주의력, prudence, 갑자기 생각이 또 생각 뭐였지? 신뢰? 신뢰였나? 나 이 단어 맨날 헷갈려 미치겠어. 프루던스를 보여줘. 그리고 자기 통제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저게 아무튼 희한하게 나한테 어떻게 잘못 기억이 돼가지고 저 단어 나올 때마다 헷갈려 죽겠네. 프루던스. 좋은 단어야. 좋은 단어고 자신감, 뭐 신뢰, 뭐 이런 뜻이 비슷한 뜻이었는데 이거 찾아봐 빨리. 프루던스. 우리 보험도 있잖아. 프루덴셜이라고 보험. 아무튼 막 이게 내 머릿속에 이상하게 들어와서 나올 때마다 헷갈려 죽겠네. 자신감 아니면 신뢰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 시연이가 찾으면 말해주고. 자, 4번에 국제적인 SCM 시스템이 포함했습니다. 포함했다. 통제하는 것, 매니징, 관리하는 것을. 신중함. 맨날 헷갈려. 내 보험이 너무 머릿속에 깊게 박혀서 보험이니까 이게 신뢰였나? 뭐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해서 신중함. 나중에 혹시 내가 또 까먹으면 시원아 말해줘. 프루덴스가 뭐라고? 신중함. 자, 국제적인 SCM 시스템은 통제하고 서플라이어니까
서플라이 하는 사람. 뭐라고? 지원하는 사람. 공급처라든지 공급자들이 되는 거지. 공급을 해주는 사람. 중국으로부터의 and channel partners, 어떤 경로나 그 통로의 파트너들이 되겠지. 한국과 일본에 있는. 그래서 국제 SCM 시스템이라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채널 파트너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물품의 공급자들,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을 포함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4번. 점점 성장하는 시장이 자극했다. 했다. 더 큰 division of labor. 노동의 나눔. 이것을 우리가 분업이라고 하는 거지. 노동의 분업을 자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in turn, 결국에는 led to 뭐였더라? 뭐뭐로? 이어졌다. 증가된 생산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점점 자라가면서 노동 분업을 더 자극했고 생산성도 증가하게 되었다. 자, 6번은 그들의 마음, 자극된이 되겠지. 이번엔 분사니까 자극받은 혹은 자극된 college and sometimes a postgraduate education. 대학이라든지 post란 단어는 다 후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post-war, 전쟁 후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상 후를 의미해. 즉 졸업 후의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 같은 거 있지. 학교 졸업하고도 받는. 그래서 평생교육이나 대학에 의해서 자극받은 그들의 생각이나 마음들이 만들었습니다. make A, B, A를 비하게. 부모들을 이거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베이비 부모라는 말 혹시 들어봤습니까? 우리 뭐 X세대다, 알파 세대다 하는 것처럼 세대를 나타내는 말이지. 아기가 많이 태어났던 그런 부모 시대의 사람들을 훨씬 더 잘 equipped 되게 뭔가가 장착된인데, 장착된이란 말은 준비된이란 말로 쓰여. 그래서 retire, 은퇴에 더 잘 준비되게 만들어 주었다는 얘기지. 뭐보다 그들의 parents were, 부모들이 그러했던 것보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아서 부모 세대들은 은퇴에 대해서 더 잘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부터 ED 나오면 어떻게 할지 알겠지? 뒤를 보고서 판단을 해주면 돼. 자, 그럼 여기도 또 배열 연습이 한번 나왔는데 패턴은 또 뻔합니다. 우리 명사 쓰고 분사 써서 뒤에 이렇게 명사와 분사구로 한번 또 연습을 해보라는 얘기인데, 자, 파일럿. 너무 쉬워. 그냥 분사 쓰면 돼. living. 그럼 나머지 쓰면 되겠죠? 그렇지. from LA. LA로부터 출발하는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다. LA로부터 떠나는 파일럿. 이런 식으로. 나머지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해석은 한번 시켜볼 테니까 해석도 되는지 확인하면서. 그게 합쳐서 그냥 이게 핸드폰이야. 셀룰러 폰이 우리 핸드폰.
다 됐겠지? 자, 이번에 우리 정답 불러봅시다. 뭘로 시작해? 분사, applying, for. 그 다음에, job이 나오고, as a firefighter. 이렇게 해야지 자연스러운 거지. 이렇게 해야지 자연스럽습니다. 그치? 규빈아 해석해 볼래? 누군가. 어, 이시지. 분사잖아. 이렇게. 뭐뭐뭐뭐뭐 하는 누군가. 뭐뭐뭐뭐 하는 누군가. 소방관. 로서. 소방관으로서 아, 소방. 된. 수습을 해야지. 응? 열심히 하고. 자, 소방관으로서의 직업에 지원, ing니까 하는, 지원하는 누군가라고 하면 되고. 자, 셀룰러폰이 우리 핸드폰이야. 그럼 분사 나와서 made. 그 다음에 in Korea 하고 for sale 이렇게 짝만 맞춰주면 되고 얘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 made for sale in Korea 해도 되고 made in Korea for sale 해도 되고 상관없지? 시연아 한번 해석해보자. 그래서 응, 만들어진 응. 세일하는 세일하는이 아니라 그냥 판매라는 뜻으로 판매를 위해 한국에서 만들어진 핸드폰. 그지? 셀룰러폰. 핸드폰은 영어니? 콩글리시야 원래는. 그러니까 실제 영어에서는 핸드폰이라는 용어 없어. 셀룰러폰이라든지 모바일 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갤럭시 수출 많이 했지. 그래서 걔들도 핸드폰이라는 말을 종종 쓰기도 해.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가 수출한 거야. 4번 스포큰 써야 되겠죠? 그리고 around the world. 민수야 해석해보자. 그렇지. 전 세계에서 스포큰 되어지는 PP. 말되는 많은 언어. 말되는 많은 언어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못해놨네. 아, 이게 다 있었는데, 이게. 자, 이제는 우리말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영작을 해보자. 우리말에서 약 30년 전에 출간된 한 소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다. 그럼 얘가 명사가 되는 거고, 출간된이니까 여기가 PP를 써야겠구나, 분사. 자, 이렇다면 순서는 거꾸로니까 이게 1번이 되고 이게 2번이 되겠지. 이렇게 잡아서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럼 소설이니까 a novel 쓰고 publish를 어떻게 바꿔준다? the, pp, published. 그리고 약 30년 전에 약이니까 about 써도 되고 around 라고 해도 되고 30 years ago. 간단하지? 나머지 해보고 도움 필요하면 손 들어. 지금 가서 도와줄게.
그다음에 있어요. 그지? 명사 먼저 써야지. 묻은 박스. 그렇지. 예. 뭐 썸을 써도 되고, 가장 쉬운 게. 연매치. 잘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계속해. 옆집은 뭐라고? Next door. 됐죠? 자, 확인. 번우야, 2번 정답 좀 불러줄래? 다시 한번 못 들었어. 오케이. 자, 나무 상자니까 wooden box로 시작해. 박스. 당연히 앞에 뭐 어나 더를 붙이는 게 맞지만 이런 거 큰 신경 쓰지 마세요. 관사의 쓰임까지는 학교에서 물어보진 않아. 중요한 건 담고 있는 이니까 contain 하고 있는 ing 써야 되겠네. containing ing 분사 만들어주고 몇몇의 문서기 때문에 some 괜찮고요. 저는 several 썼습니다. 너무 좋아요. document. 혼료가 3번 해볼까? 좋습니다. The woman 아니면 the girl, lady 다 상관없고 자 중요한 건 living 살고 있는이니까 살고 있는 그 다음에 next door 같은 표현은 이거 자체가 부사기 때문에 전치사는 쓸 필요가 없어. 그냥 next door 하면 끝이야. 우리 집에 가다도 go home 하는 거랑 똑같아. go to 안 쓰잖아. go home. living next door. 옆집에 살고 있는 그 여자. 잘했고. 예린이가 4번 해보자. employees 다음에 그지. 지금 너희들 미안. 이게 잘못된 거지, 그지? 이게 해석이 잘못됐구나.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있어야 돼, 그지? 잘했어. 해서 직원들이니까 employees 그대로 써주고 허락 받은이니까 allowed. 좋아요. allowed. 그 다음에 그냥 워크를 쓸 수는 없겠지? to work. 뭐뭐 하도록. 일하도록. 그리고 이 실험실에서니까 in 써도 되고 at 써도 되고 우리 일하다 할 때는 for도 많이 쓰거든? 다 써도 돼. 그리고 this lab. 아니면 the lab. 허락받은. 잘했습니다. 자, 2번은 이제 드디어 문장 전체에서의 분사구를 가려내서 같이 해석도 해보자. 요거거든.
1번에 우선 분사구를 표시하면 되니까 여기 명사구, 분사구 우선 요 관계 보이면 되겠다. 괄호 열고 괄호 어디까지? 동사 앞까지 이렇게 화살표까지 해주면 좋겠고 주어, 동사 목적어 끝. 깔끔하잖아.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럼 분사구까지는 한 덩어리로 해석해야 되니까 이 뒤에서부터 요거 한 덩어리 정도는 뒤에서 할 수 있잖아. 그치? 한 덩어리 정도. 종종, frequently, 자주, 종종, 그들의 손을 씻는 사람들은, 뭐뭐 하는, 씻는 사람들은, 자, be likely to. 뜻이 뭐였어? 그렇지,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였지? less니까,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적다. catch a cold가 감기에 걸리다는 뜻이야.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적습니다. 자, 나머지 해보자. 분사구 찾아서 표시 한번 하고 해석 쓸 필요는 없다. 대신에 분사 자리만 해석 쓸게. 이렇게 씻는 분사만. 그리고는 말로 되는지 확인. 제시하다. 시켜볼 거니까 분사 부분만 해석 써놓고 나머지는 말로 할 수 있게. 전이 다 된 거지? 해석을 다 쓸 필요는 없다 그랬어. 분사 부분만 좀 써놓고. 어떤 거? 모으다 수집하다. 레프트. 주인도 문제 없나? 괜찮아? 이거 여배우. 액트리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배우. 그럼 PP니까. 맞죠? 자, 이번에 보면은, 여기가 분사죠? woman이 명사, 그 다음에 dressed, ed 다음에 전치사니까, 분사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화살표 뿅. 그럼 이게 주어가 되겠고, 여기까지가 동사. 이건 한 번에 또 해석해주고. dress란 단어가 동사로 쓰면 옷을 입히다야. 입히다. 그럼 dressed, pp면. 그렇지. 입히다의 반대 입장. 입혀진이 되는 거지. 입혀진. 그래서 흰색으로 옷이 입혀진 저 여자는 is my favorite.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배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어몽도 전치사로 그들 중에서, 뭐뭐 중에서.
한번 여기 있네. ed 다음에 전치사니까 이거 분사구나. 분사구나. 화살표 어디까지? 여기 동사 앞까지. 그럼 얘가 주어. 여기까지는 주어로 한 덩어리로 해석하고 나머지 부분 해석을 하면 되겠지. 유빈아 해봐. 응. 자,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여기까지는 한 번에 여기서. 이 웹사이트를 제시하는 pp. 얘는 그렇지. 뭐는 응. 실수로부터 자유롭다. 실수로부터 자유롭다는 얘기는 실수가 없다. 그렇지. 우리 카페인 프리, 슈거 프리 없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제시되는 혹은 보여지는 그러한 정보는 실수가 없습니다가 되겠지. 4번에 어딨냐 여기 있다. 이번엔 dealing with social issues까지가 이렇게. 그럼 이 앞에 directors가 주어, produce가 동사,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겠지. 서준아, 한번 해볼까? influential. 영향력이 있는, 영향력이 큰. 잘했어. 사회 문제들을 다루는, 이게 되는 거지. 사회 문제를 다루는 영향력 있는 영화들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these days는 요즘에. 자, 딜만 쓰면 거래하다지만 딜이 다루단 거 알지, 그지? 자, 세트 간다, 세트. 다 비슷하게 생겼어. 무슨 위드? cop with. 똑같이 다루다. deal with, cop with. 다 똑같이 다루다라는 뜻입니다. 다루다. 오 5번에 connecting, 분사 보이네. 명사 다음에. 괄호 열고 어디까지? 또 동사가 offers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주어, 동사. 여기까지는 한 번에 또 해석할 수 있으면 되고. 온유가 한번 해볼까? 너무 잘했죠? 두 섬을 연결하는, 커넥팅이니까 연결하는. 커넥팅하는 그 아주 다채로운 다리가 환상적인 야경을 제공한다. 좋아요. 6번은 여기도 ed 다음에 전치사야. 이렇게 묶여야지. 어디까지? 또 동사가 여기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가 주어 덩어리, 동사, 목적어. 하이파서시스는 아까 가설이라고 했어. 가설. 때리나. 너무 잘했죠? 그 실험 동안에 수집된, 컬렉티드 되어진, 모아진, 수집된 그 자료가 뒷받침하고 지지합니다. 그 가설을 뒷받침해준다. 오케이. 규빈아 할 수 있겠니? 숙제할 때 철저하게 잘 해오고, 숙제하는 거 더 시켜볼 거야. 깔끔하게 문장 전체 해석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시간이 또 살짝 애매한데요. 자, 거기 34쪽에 이제 요거 마무리 요것만 하고 끝내자. 그래머 6번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것만 하고 마무리 할게. 금방 끝나니까. 그럼 우리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뭘 만나게 되냐면 명사가 있고 여기가 분사를 써야 되는데 ing 분사를 쓸 것이냐 pp 분사를 쓸 것이냐 선택해라. 아니면 맞냐 틀리냐 물어보겠지. 결국 이 둘은 뭐의 구별이다?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 구별이었잖아.
얘를 기준으로 얘가 이거 하냐 되냐 능수동의 구별이었지.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이해되지? 능수동의 구별이야. 능수동. 그러면 우리가 능동과 수동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기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당연히 해석을 통해서야. 명사가 있어. 뒤에 ing가 아니면 pp 뭐가 나올지 구별해. 첫 번째는 해석. 그래서 이 명사 입장에서 뭐뭐 하는 입장인지 아니면 뭐뭐 되는 입장인지 이게 가장 우리 본능적인 해결책이 되는 거지. 해석을 통해서 구별을 해준다. 되는지 하는지. 자,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surrounding, surrounded. 뭘 쓸래? 물어볼 수 있어. surround는 뭐 하다? 둘러싸다. 그럼 마을이 둘러싸는 입장이냐? 마을이 둘러싸여진 입장이냐? 이걸로 구별하는 거야. 무슨 입장? 저는 부산이 둘 다 되네. 둘 다 돼. 그러니까 둘 다 된다고. 그래서 해석만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석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잖아. 그럼 당연히 뭐까지 봐야 되냐면 뒤까지 봐야 돼. 그게 2단계야. 두 번째. ing 같은 능동의 경우 당연히 뒤에 뭐뭐 하는이니까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가 나오겠지.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가 나와. 반면에 pp 수동의 경우는 뭐뭐 되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었지? 목적어가 나오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은 전치사구가 나온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의 유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목적어의 유무에 의해서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렇게 또 구별할 수 있겠지? 바로 이렇게 the forest 숲이 나왔어. 그럼 surrounding이 답이겠니? surrounded가 답이겠니? 목적어니까 능동이 되겠지. 그 숲을 둘러싸고 있는 마을이 된다고. 숲을 둘러싸고 있는 마을이야. 반면에 여기에 또 바위나 이런 게 붙었어. 그 숲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마을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뒤에 목적어가 있냐? 목적어 없이 전치사구냐? 이걸로 능수동을 구별할 수 있어. 하나만 기억해. 능동은 목적어가 있다. 바꿔 말하면 목적어가 있으면 뭐다? 능동이다. 이것만.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이다. 목적어 있으면 능동이다. 이것만 기억해. 마지막 세 번째. 자동사 개념이 나왔다. 우리 자동사는 뭐를 자동사라고 했어? 뒤에? 을을. 그렇지. 을을이 있어 없어? 그렇지. 없는 애들을 자동사라고 했지. 이 자동사는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아예 애초에 수동형이 불가능이야. 아예 수동형이 없어. 그 말은 pp가 없다는 얘기지. 쓰지 않는다는 얘기야. 대표적인 자동사. happen, 발생하다 계열. appear, 나타나다, 등장하다. disappear, 이런 것들. 발생하다, 등장하다. 이런 건 없어. 없어. 근데 이제 헷갈리니까 얘들만 문제 나오거든. 얘들만. The 뭐라고 할까? ship appeared above the horizon. was huge. 뭐 이렇게 써볼게. 그 배는 엄청 컸어. 잠깐 pp니까 나타나게 된. 지평선 위로 나타나진 그 배가 매우 컸다. 하면은 맞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appear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런 수동형이 아예 없다. 무조건 appearing이 돼야 되는 거야. 나타나는. 수평선 위로 나타나는 그 배는 컸었다가 돼야 된다. 오케이? 자동사는 수동태 없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능수동을 구별을 하는 거야.
자, 그럼 1번 가보자. 여기는 지금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니까 분사 자리야. 그렇지. 그럼 name이란 단어는 이름 붙이다. 원래 뜻은 이름을 짓다. 그럼 남자 입장에서 이름을 짓는 입장일까? 지어진 입장일까? 그렇지. 이게 해석만으로도 되잖아. 제이킴이라고 이름 붙여진이야. 그래서 네임드가 돼야 된다. 얘기지. 제이킴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름 지어진 그 남자는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고는 가다죠. 가다. 그럼 사람들이 나왔고 해외로 가는 사람들. 해석만으로도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고는 당연히 이형식. 아니 미안. 자동사잖아. 수동태가 아예 없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고니 아예 존재를 안 해. 3번에 그 탑은 건설이 됩니다. 옥타곤 쉐이프의 월, 코어, 중심, 주변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주어 동사 문장이 끝났어. 끝났으니까 우선 얘가 분사 구문이겠구나 라고 인지를 해줘야 되겠고, 두 세트의 뭘 블라블라 둘러싼 둘러싸여진. 그렇지. 뒤에가 with잖아. with니까 목적어 없어. 아 여기는 pp다. 이제 됩니까? 4번에 쉽네. 먼저 너는 happen to know 혹시 아니? 그 남자의 이름을 아니? 어떤 남자? 커피를? 그렇지. drink him. 해석대로 되는 거. 이렇게 해석대로 되는 게 쉬운 경우. 자, eliminate 뭐하다?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거하다. 그러면 정부가 나왔어. 그 다음에 외국 언어가 나왔어. 뭘 써야 돼? eliminating, eliminated. 시를 싱싱싱 이건 동사야. 그냥 낚시 문제. 뒤에 동사 없어. 얘가 동사야. 그러니까 분사 자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분사 자리냐 동사 자리냐부터 확인을 해야지. 그래서 얘는 능동이지만 그 정부가 제거했다. 외국 언어 어떤 요구사항을 제거했습니다. so that 문장 끝났지? 그럼 동사가 없기 때문에 동사 돼야 되니까 여기는 과거로 eliminated 써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숙제가 뒤에 이제 37페이지 하고 38 나머지 이제 뭐 다 할 수 있겠지? 자, 보세요. 37, 8, 9 우선 이렇게 하고 오늘이 며칠이냐? 1월 10 며칠이지? 7일이야? 그러네. 17일 토요일 우리 구구절절해서 페이지 37부터 39까지 37, 39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독해 문제 있잖아. 그지? 독해도 가볍게 보자. 73부터 74 이렇게 4개만 갈게요. 73부터 74페이지까지 이렇게 2개 해오면 되겠다. 그리고 복습 노트는 항상 그날 정리하면서 해주고 끝.